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데 많고 신비한 조선시대 잡학사전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 김지욱입니다. 오늘도 조수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수빈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조선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감마마 납시오, 즉 국왕의 행차입니다. 조수빈 씨, 요즘도 국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들이 가끔 거행되고 있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국왕의 행차요. 지난 5월에 종묘대제를 위한 어가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저도 참여했던 행사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원 그리고 화성에서 행해지는 정조대왕 능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5월에는 종묘대제를 위한 어가행렬, 그리고 9월에는 사직대제를 위한 어가행렬이 있고요. 10월에는 환구대제를 위한 어가행렬이 있어서 서울에서만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의 어가행렬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원에서만 거행되었던 정조대왕 능행 행사가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서울부터 수원, 화성을 거쳐서 사도세자의 능인 6능까지 어가행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현되고 있는 서울에서의 어가행렬과 정조대왕 능행의 어가행렬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차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사 시기는 물론 다르고 인원도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앞에 3가지 어가행렬은 실제로 제사를 모시기 위한 행렬로 국왕, 즉 현재 대한제국의 황통을 잇고 있는 후손인 황사순이 어가를 타고 행렬하여서 종묘와 사직 그리고 환구단에 도착하여 제사를 올리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조대왕 능행차, 그러니까 화성 능행은 행사를 위한 어가행렬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화성 6능에서 도착했을 때 능제사를 재현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날이 실제 사도세자의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도 어가행렬도 관광용으로 볼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제사를 위한 어가행렬이라는 공통점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어가행렬들의 공통점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를 위한 행렬이었다는 점입니다. 선왕들의 혼에게 제사를 올리는 종묘제례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제례,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환구제례와 선왕의 채백을 모신 능으로 가서 제사를 모시는 능제를 위한 어가행렬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올해의 길례에 해당하는 의례를 위한 어가행렬인데요. 그렇다면 제사 이외의 국왕은 언제 행차를 했을까요? 빌레를 위한 행차였다면 가래나 빌레 등 다른 의례를 하러 가는 행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사를 모시기 위한 행렬 이외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보기 위해서 등등 국왕 행차의 이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참고로 국왕의 행차를 거둥이라고도 하는데 사서류에는 궁궐의 안팎, 성문 밖 등을 구분하지 않고 거둥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왕비나 왕세자의 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행행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왕의 성문 밖 행차를 지칭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왕 거둥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거동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이네요. 거동이라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자로는 거동이라고 적고 거둥이라고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왕이 궐 밖으로 거둥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국왕 행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강력한 왕권의 수립으로 국정을 직접 챙기고 왕의 정치가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먼 지방까지 그 효과를 미치게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왕의 궐박 행차는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였고 당대 정치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전기, 특히 세종대왕의 궐박 행차가 많았습니다. 당시 행차의 70% 정도는 사냥과 강물을 위해서 동교, 서교, 남교, 양주, 강원도 등지로 나갔다고 합니다. 강무는 무예 훈련을 위한 행차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말 타고 활을 쏘는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산과 들을 달리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정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문치를 기반으로 건국한 조선이 문무겸치가 중요하였음을 보여주는 행차였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사냥을 자주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 말 절제 없는 사냥으로 인해서 고려의 몰락이 가속화됐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무를 중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면서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행동하는 국왕으로서 이러한 비판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70%가 사냥과 강무라면 나머지 30%는 어떤 이유로 행차했을까요? 실록에 언급된 바로는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화관이나 태평관으로 행차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자주 있었고, 이외에는 상왕이 계시는 궁으로 가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양, 청주 등 온천과 초정에 행차하기도 하였습니다. 맞네요. 세종대왕께서는 안질에 걸려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온양과 초정이 유명하던데 이때도 어가행렬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지방으로 행차를 할 때에는 지방의 실정을 살피는 관행도 점차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